네, 여러분 좋은 아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 이른 오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벌써부터 장내의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계시는가 느끼게 됩니다. 2024 인천 평화안보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9월이죠. 아직 한낮은 조금 덥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서늘한 바람도 불어오는데요. 올해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낸 탓에 또 이번 가을에는 소중한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듭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그러한데요. 이 한반도 평화 안보의 중심인 인천에서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안보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연구원 그리고 인천 난정평화교육원 UN 한국협회가 주관하는 자리로 열심히 또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하죠. 제74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의 메인 행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또 자유와 평화라는 키워드로 국제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공공 외교의 장이 될 텐데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국제 정세 그리고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이 포럼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과 해안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 개막 세션에서는 개막식 기조 연설, 문화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후 2부 주제 세션에서는 평화 안보, 자유평화 그리고 통일 미래라는 주제로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미래 청년들을 위한 세션인데요. 우리는요 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살아있는 자유평화 안보에 대한 생각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세계평화 중심도시 인천시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 나눠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 많은 내빈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해 주신 주요 내빈분들을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인천 연수구 정일영 국회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어서 UN 한국협회 곽영훈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역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인천대학교 김학준 이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죠. 네, 다음은 인천대학교 박종태 총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역시 경기일보 인천본사 김기태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해군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고승범 사령관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해병대 제2사단 장인표 부사단장님 함께 해주셨고요. 네,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네, 이어서 존 틸레리 전 한미연합군 사령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Please welcome him.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네, 그리고 역시 프랑스 캉 기념관 클레베르 아후르 기념관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역시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welcome him.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만큼 제가 한 분 한 분 모시고 인사 나눠야 하지만 저희 원활한 진행 관계상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이 포럼을 국민 의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오늘 문화 공연을 맡은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선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take your seats. Thank you very much. 네, 앞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올해는 인천 상륙 작전이 감행된 지 74년이 되는 해죠. 인천 상륙 작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던 때 전세를 역전시켰던 작전이었는데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킨 위대한 작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지켜주신 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그 의미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오프닝 영상으로 소개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국토의 90%를 빼앗긴 절체절명의 순간. 부산 제1부대에서 신병들한테 훈련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집결했어요. 부산 제1부대에. 그렇게 부산항에 모인 군인들은 목적지를 모른 채 출항을 하였습니다. 배가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대만 해역까지 갔어요, 대만 해역까지. 적들을 속이기 위해 남쪽 먼 바다까지 가던 배는 곧 인천항으로 향했고, 유엔군 사령관 맥어더 장군의 지휘 아래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운명의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만석동 쪽에 애를 상륙을 하는데, 그래서 막 공격하니까 적이 없어요. 다 도망가고. 적의 허를 찌른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인민군을 소탕하며 압록강까지 진격해 나간 국군.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막 태극기를 흔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죠. 우린 무서운 거 없었어요. 죽고 사는 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었던 영웅들. 전쟁이 끝나고 고통의 상처 남았지만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과 빛나는 애국심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6.25 당시에 우리의 구국을 한 장본인은 우리 해병대예요. 맨 자부심이죠. 나의 생존의 자부심이죠. 자부심은 생명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뭐든지 다 꿈만 같고,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못하는 말이 많지만은 20대 때 참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지금도 전쟁 나면 나는 나가서 10명은 해치우고 마지막으로 할 거라고 난 지금도 장담하고 있어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74년 전 인천 상륙작전의 그날. 그때의 영웅들이 있어 우린 오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영상 속에 흠뻑 빠져 있었는데요. 좀 뭉클한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가 이렇게나 값지고 소중한 또 가치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시에서 제작한 오프닝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 자유, 평화, 안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분들께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보훈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포럼을 또 축하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순서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민간 문화 사절단으로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예술의 감동을 전하고 있는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축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틀 엔젤스 예술단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 전통 예술단인데요.
태극기를 세계로라는 가치를 갖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예술 그리고 한민족의 평화 애호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멋진 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어서 축하 공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시작부터 깜짝 놀랐는데요. 눈을 뗄 수 없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어린이들로 구성된 팀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는데 누구보다 프로 정신이 가득한 어떤 무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도 있는 손짓과 또 몸짓까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무대 이어서 아름다운 목소리의 향연이죠. 합창 무대를 잠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 축하 공연을 함께하고 있는 리틀 엔젤스 예술단이 어떤 팀인지 먼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 1960
1962년에 창단이 됐다고 하죠.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리틀 엔젤스 예술단 맑고 순수한 어린이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속 예술단인데요. 한국 무용 그리고 합창 공연을 하는 프로 어린이 예술단입니다. 아마 조금 전에 확인을 하셨겠지만 정말 누구보다 그 프로 같은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는데요. 1962년에 창단 이후에 3년 동안 훈련을 했고요. 1965년에 처음으로 세계 순회 공연을 떠나서 미국 게티스버그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위한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영국 왕실 어전 공연 그리고 미국 백악관 공연, UN 총회 공연 등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60여 개국을 순방하면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민간 문화 사절단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평화 사절단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지난 2010년에는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해서 6월부터 또 2011년 11월까지 22개 UN 참전국 순회 공연을 다녀왔다고 하죠. 참전 용사 그리고 가족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서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을 알려왔던 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합창 공연을 이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Sing 그리고 조국 찬가, We Are The World 그리고 Heal The World 이렇게 네 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잘 어우러져서 한 곡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듯이 오늘 이 자리 역시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하나의 합창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어서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합창 공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리틀 엔젤스 예술단이었습니다. 인천 평화 안보 포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손을 흔들어 주시죠. 네,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무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는 내내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것 같습니다. 꽤 친숙한 곡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욱더 신선한데요. 우리 미래 세대들의 맑은 목소리이기도 하죠. 공연도 정말 눈을 뗄 수 없이 멋지고 또 감동적이었지만요. 이렇게 맑고 또 아름다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보의 이 소중한 가치를 잘 갈고 닦아서 물려줘야겠구나 하는 책임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축하 공연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이어서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신 주요 내빈분들을 모시고 저희는 개배사와 환영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단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개배사 말씀은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을 단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4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 주간을 맞아서 영원한 평화, 우리 모두를 지키는 진정한 안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 평화 안보 포럼을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화 안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3년 10월에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최소 3만 2천 명 이상이 숨졌고 7만 5천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 합친 군 사망자만 70만 명이 넘는다는 뉴스위크지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휴전선은 여전히 우리나라 지도에 그어져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하고 최근에 오물 풍선까지 살포하고 있습니다. 해양 주권, 영토 경계를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이나 종교와 이념에 얽힌 크고 작은 갈등들은 인류 전체의 평화를 흔드는 나비 효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6.25 전쟁의 세계사적 의미와 인천을 중심에 둔 한반도 평화 안보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에서 인천을 세계 평화의 도시로 선포했습니다. 인류 공통 과제이자 목표인 평화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던 인천 상륙작전이란 위대한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연대한 최초의 작전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 번영의 시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천,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길은 74년 전 이곳 인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들이 지켜낸 평화 안보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인천의 평화를 중심으로 한 공공외교와 통일 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반도 평화 안보를 위한 인천 대화, 자유, 평화, 미래를 위한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2024년 인천 평화 안보 포럼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인천이 세계 평화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와 실천 방안이 제시되는 포럼이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보호는 기억입니다. 74년 전 인천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인천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인천을 방문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곽영훈 유엔 한국협회장님, 그리고 보다 좋은 세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한반도 평화 세계 안보 협력에 힘쓰고 계시며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 따뜻한 말씀 더해서 개회사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또 자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이 평화 안보의 가치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겠죠. 말씀 주신 대로 오늘 뜻깊은 자리 또 인천에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지난 역사의 가치를 기억하고 또 미래의 해답까지 찾는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을 단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장 박호군입니다. 오늘 인천평화안보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기조강연을 비롯해서 발표와 또 토론을 해 주실 패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포럼에 패널로 직접 참여하는 인천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인천 상륙작전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할 대학생, 대학원생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올해 주제는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안보를 위한 인천 대화로 준비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공산 세력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공산화의 위기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대한민국과 인천의 소중한 역사적인 자산입니다. 오늘 포럼은 자유와 평화의 가치,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기억을 이 땅의 자유와 평화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대한민국 번영의 미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유,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가치는 결코 진영 논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가치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노의 해안과 장의 지식과 청의 생각을 듣고 대화하려고 합니다. 자유와 안보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이야기를 세계 평화의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이곳 인천에서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소중한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천 평화 안보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드리고 또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그리고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죠. 네, 원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과 인천의 소중한 또 역사적 자산이죠. 이를 바탕으로 오늘 포럼에서 또 어떤 논의들까지 또 어떤 대화들까지 이어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역시 좋은 의견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자리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인천광역시의회 정혜권 의장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축사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소개해 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정혜권입니다. 평화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2024년 인천 평화안보 포럼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행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오물풍선 살포 그리고 국제정세의 급변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상징해 왔습니다. 74년 전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경제 안보의 핵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럼은 인천의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 평화도시 인천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논의될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인천과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자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와 함께 감사 인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축사 메시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축사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74주년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여 인천 평화 안보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석학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조연설을 해주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해외에서 인천을 방문해 주신 전문가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박호군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 인천평화안보 포럼은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 평화 도시로서 인천이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3부는 미래 청년 세션입니다. 미래 청년으로서 인천의 중고등학생도 3부에 인천 난정평화교육원이 주관하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강화군 교동들을 평화교육의 허브지대로 만들어 인천이 국제평화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동도 폐교에 인천 난정평화교육원을 설립하여 매년 6천여 명의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에 국제평화교육연구소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2주 전에는 태국에서 열렸던 아시안 10개국 장관회의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 인천 학생들과 아시안 10개국 고등학생들이 함께 평화 캠프를 열자는 제안 연설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인천이 유정복 시장님이 평화도시로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천이 그런 평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아시안 10개국의 학생들과 함께 평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평화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 인천이 명실상부한 평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과거 세대의 인천 상륙작전을 기억 추모함과 더불어 평화로운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한 생각을 펼치고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계신 여러 전문가의 지혜와 마음을 모아 인천 평화 안보 포럼이 인천이 국제 평화도시로 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4 인천 평화안보 포럼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사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번 포럼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래 청년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평화 안보의 미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또 살아있는 이 논의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3부에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또 의미 있는 시간 함께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UN 한국협회 곽영훈 회장님께서 축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없이 왔어요. 읽는 것보다는 짧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종복 시장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데 드디어 역사에 의미 있는 그런 행사를 시작하셨다 해서 축하드립니다. 세계가 뭐 평화 얘기하지만 삶터 자체가 평화스러워야 되는데 그 삶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도시인데 이 인천 같은 도시를 세계 평화의 도시로 만든다 하는 것은 에포크 메이킹 한 히스토리컬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해서 축하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UN 협회 회장인데요. 1947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대한민국이 성립이 됐죠. 그래서 그때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부르질 않고 우리가 시빌 소사이어티였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버먼트가 NCS가 되죠. Non-Civil Society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오랜 동안 세계 평화와 관련된 행사들을 늘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 70년 넘게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 인천에 76년 전에 상륙한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영종도를 포함해서 청라 여기 송도에서 인천 트라이포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때가 한 30-40년 전이에요. 그때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타이달 웨이브가 8m서부터 9m 사이로 하루에 2번씩 간만조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랜딩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맥카서 장군께서 그때 당시에 역발상을 해서 부산 쪽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쪽으로 올라오셔고 우리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그 랜딩을 하는 오퍼레이션을 성공하셨다는 것은 참 엄청나게 중요한 그 역사에 기록돼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시는 바대로 그때는 167위인가 그랬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하고 그 어머니가 만약에 웨스트포인트에서 존 F 케네디 에어포트에 갔다가 여기 오신다고 그러면 여기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실 텐데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메가더 장군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어이구 이게 인천이 세계에서 서비스 넘버원인 그 에어포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구나 하고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동시에 나라가 지금 Most Developed Country 카테고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10대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앞으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전략적인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strategic thinking을 하고 거기에 보태서 courageous 그 operation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엄청난 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전과 임플리멘테이션 플랜을 동시에 가지고 성공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least developed country에서 most developed country가 된 것 또한 MBIP라는 게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MBIP는 뭐 very important person 그게 아니고 Master Vision and Implementation Plan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7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인천을 추스를 해서 여기가 동북아시아의 헙시티로 되겠다. 블라디보스톡, 상해, 북경, 동경이 이퀴디스턴스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진짜 여기가 헙 에어포트가 될 수 있다 해서 김포공항도 있었지만 영종도 공항을 찍어서 했을 때 그 8m의 그 타이달 웨이브 때문에 결국 다익을 남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유수지도 있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야, 이거 메가더 장군이 먼 곳에 세계에서 3번째로 이 타이달 웨이브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곳에 오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뭐 케네디 에어포트도 그렇고 뭐 덜레스 에어포트에서 틸렐 장군 오시는 것 같은데 워싱턴 DC에서 그때 에로세론이라는 사람이 그 핀란드 사람이 그쪽에 덜레스 에어포트를 접고 했습니다만 지금 대단하죠, 인천이. 그래서 as a hub city of Northeast Asia with a long tradition of protecting freedom and peace i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I think it is a very appropriate time to really start this forum, and I really wish from my heart that you for much success. 추석이 얼마 남지 않고 그러셨는데 조상님께 감사드리고요. 조상님들께서 bless도 하시겠지만 또 God bless you too.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나눠주시죠. 네, 오늘 이 자리 애정을 가득 담아서 아주 진솔한 말씀으로 축사 더해주셨는데요. 회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축사는 해군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고승범 사령관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도모하고 미래 세대와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2024 인천 평화안보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국제 평화의 도시, 세계 인류 도시로서 인천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하시는 유정복 인천시장님과 공동주관사인 인천연구원,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유엔 한국협회 관계자분들께도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축하를 전합니다.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의 가치를 기반으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자유, 평화, 안보 문제를 고민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열정의 장입니다. 오늘 포럼의 근간이 되는 인천 상륙작전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 6.25 전쟁의 주도권을 전환시킨 위대한 승리이자 역사의 길이 빛나는 작전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해군은 15척의 함정과 첩보부대 대원, 해병대 연대가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위대한 승리에 공헌하였습니다. 구 74년이 흐른 오늘날 대한민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한국형 신형 호위함, 최신의 잠수함과 P3PA 대잠 초계기를 주력으로 세계 5위권의 해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해군은 다영역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국대화하여 해상과 수중, 공중에서 우주로의 작전 능력을 확장하고 적이 도발 시에는 압도적인 힘으로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해역 방어사령부도 부대 창설 당시에는 방어 임무의 부대였으나 지금은 대한민국 심장 수도권의 서축 해역을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인천해역 방어사령부의 전 장병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관문 도시인 인천의 해역을 굳건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 인천 평화 안보 포럼의 개최를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네, 이렇게 축사 말씀까지 듣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 말씀 주신 것처럼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희망찬 미래는 평화 안보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역시 드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어서 그간 평화 안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 인천 평화 안보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의 시상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상 그리고 인천연구원장상으로 나뉘어서 시상이 되고요. 또 대상 인천광역시장상 한 팀, 최우수상 인천연구원장상 두 팀, 우수상 인천연구원장상 세 팀으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수상 수여부터 진행토록 하죠. 먼저 시상에 도움 주실 분을 단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 박호근 원장님께서 시상에 도움 주시겠습니다. 원장님을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우수상의 주인공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분께서는 단상 가운데 나와 주시고요. 원장님 앞쪽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최현서, 이승종, 박준경, 삼육대학교 임주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장진수 학생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 주시죠. 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원장님 앞쪽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최현서 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앞쪽에 서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인천평화안보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우수상 연세대학교 최현서, 이승종, 박준경. 논문 제목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미래세대의 자유평화 안보의식 강화 연구. 위 학생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한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 인천평화안보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인천연구원 원장 박호군.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연세대학교 이승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자, 저희가 사진 촬영이 빠지면 서운하겠죠. 앞쪽을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받으신 상장도 앞쪽으로 잘 보이게 펼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또 한 걸음 더 평화 안보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좋은 연구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면에 카메라 봐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수상자 두 분께서는 안내에 따라서 무대 위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임주영님. 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2024 인천평화안보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우수상 삼육대학교 임주영.
논문 제목 인천 상륙 작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자유, 평화, 번영을 중심으로 위 학생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한 2024 인천평화 안보 포럼 인천평화안보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인천연구원 원장 박호군,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역시 정면을 향해서 봐주시고요. 네, 받으신 상장도 앞쪽으로 펼쳐서 들어주시고요. 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더 멋진 결과 또 멋진 연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진수 학생. 2024 인천평화 안보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우수상 북한대학원 대학교 장진수. 논문 제목 인천 상륙 작전이 가져온 한반도 자유와 평화. 위 학생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한 2024 인천평화 안보 포럼 인천평화안보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인천연구원 원장 박호군,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사진 촬영 진행토록 하죠. 정면 봐주시고요. 네, 받으신 보드는 앞쪽으로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활짝 웃는 미소로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상자분들 모두 함께 사진 촬영 다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원장님 옆쪽으로 도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옆쪽에 서주시고요. 네, 오늘 정말 기쁜 날인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또 새로운 연구, 또 새로운 과제 더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면에 카메라 봐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수상자분들께서는 안내에 따라서 하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음 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자분들은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2024 인천평화대학원생 공모전에 이어서 최우수상 수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개드리면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전예성, 성균관대학교 김준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로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전예성님부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등단해 주시고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인천평화안보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최우수상 연세대학교 전예성. 논문 제목 인천 상륙 작전은 한국 전쟁에 대한 미국의 관념에 영향을 미쳤는가. 위 학생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한 2024 인천평화안보 포럼 인천평화안보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인천연구원 원장 박호군, 박수 보내주시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앞쪽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미소가 정말 멋지신데요. 활짝 웃는 미소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김준님 앞쪽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2024 인천평화안보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최우수상 성균관대학교 김준. 논문 제목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인천 상륙 작전 자유와 평화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을 중심으로 위 학생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한 2024 인천평화안보 포럼 인천평화안보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인천연구원 원장
박호군.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앞쪽 봐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면서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이제 앞서서 수상하신 우리 학생 옆쪽으로 함께 서주시고요. 다시 한번 사진 촬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V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 분 모두 하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상에 도움 주신 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승리의 V를 많이 그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4 인천평화대학원생 공모전의 대상 수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상에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시장님을 다시 한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역시 소개해드립니다. 대상 상명대학교 박성국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님 앞쪽에 서주시고요. 저희는 상장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2024 인천평화안보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대상 상명대학교 박성국. 논문 제목 국제인도법 관점에서 본 인천 상륙작전. 위 학생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한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 인천평화안보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여러분 힘찬 박수로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쪽 봐주시고요. 네, 시장님과 함께 사진 촬영하면서 오늘을 오래도록 기념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 모두 이제 앉아 계셨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뭔가 저 역시 뿌듯한 마음도 드는데요. 앞으로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연구자분들을 뵐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도움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오늘 이 자리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죠. 오늘 기조 연설 아주 특별한 분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을 단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존경하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님, 고승범 해군 인천 해역방어사령관님, UN 한국협회 곽영훈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군인 현역 예비역 군인들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특히 제너럴 존 틸러리를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유엔사 사령관을 겸했고 또 지금 현재는 그 코리안 워 메모리얼 파운데이션의 의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인천 시민과 학생 여러분께 아주 따뜻한 박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인천 평화 안보 포럼의 개막을 축하드리고 제가 자유, 평화, 미래를 위한 연대를 주제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의 가치에 대한 시민과 미래 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계 평화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동치고 있는 국제 정세와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통찰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1950년 북한의 불법 침공으로 발발된 6.25 한국 전쟁에서 유엔은 유엔군을 파병하고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공산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만약에 조선의 수군이 호남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 조선 역시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었을까를 생각할 때 인천 상륙작전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연대의 가치 속에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이 갖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지향적으로 확산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연대의 대가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인천 평화안보 포럼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고 지속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가치 재평가와 함께 우리가 소중하게 인식하고 지켜가야 할 가치가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 존재와 그 역할입니다. 유엔사는 한반도 정전 체제를 관리하고 유사시 회원국의 제공 전력을 통합하여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수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그 존재만으로도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 확고한 안전장치이며 한국을 넘어 동북아 나아가 자유진영의 안보를 담보하는 세계 가장 특별한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입니다. 만일 유엔사가 해체된 후 6.25와 같은 전쟁이 재발된다 한다면 지금의 유엔의 여러 가지 파워 밸런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가버넌스를 볼 때 유엔의 깃발 아래 유엔군의 재파병은 불가합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유엔사를 해체하자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모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2의 한반도 전쟁이 여기에 났었을 때에 유엔이 다시 결성이 돼서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느냐? 그거 없습니다. 유엔 역사가 지금 이제 올해가 79년째고 내년이 80년이 됩니다. 79년 사이에 한반도에 유엔사를 파견해서 16개국이 이 싸우는 전쟁, 그야말로 파이팅 워를 파이팅 솔저를 파견한 거는 유엔 역사상 이제까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세계 열 몇 군데 나가 있는 그 유엔 군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소위 그 유엔 피스키핑 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를 킵하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피스키핑하고
peace enforcing, 평화를 담보하는 거하고 평화를 지키는 건 다릅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있었을 때 16개의 유엔 피스키핑 포시스가 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총을 못 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공격을 받을 때에 그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쏠 수 있지, 유엔군 자신이 총을 못 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있으나 마나고,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는 권총도 못 들어가고 몸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스키핑은 뭐를 얘기하느냐? 평화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인데 이 짝에 적군이 있고 이 짝에 아군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유엔이 들어갑니다. 유엔군이, 지금 현재 유엔 피스키핑 포스가 들어가서 유엔군을 넘지 않으면 여기를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유엔군도 지금 1년에 한 100여 명 이상씩 그 희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군을 넘어서 공격을 하니까. 그때에 유엔군이 대응은 할 수 있지만은 6.25 전쟁 때처럼 각 16나라가 그야말로 파이팅 솔저를, 무기를 가지고 들어온 적은 아직도 없다. 앞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예를 들면 이락전에 우리가 군대를 보냈죠. 이 아프가니스탄에도 군대를 보냈죠. 그거는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의 경비로 우리가 월남에 파견하고 또 이락에도 파견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유엔과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군대를 파견하는 걸 허가를 안 하니까. 지금 소련,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유엔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커맨드, 여기 서울에 있고 후방사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옛날에 전쟁이 된 안보리 결의가 있으니까 다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유엔사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하고, 우리 그 Combined Forces Command하고 UN Command Forces의 사령관을 하셨던 여기 존 틸레리 장군이 여러분께 아마 다 증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유엔사 회원국과의 결속과 연대를 더욱 강화해서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작년 11월에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창설했고, 마침 오늘이 제2차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독일도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고, 제가 오늘 저녁 때 국방부 장관이 주최하는 이러한 행사에 참석해서 또다시 연설을 하도록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사는 설령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북한의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유엔사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점 잘 여러분께서 이해를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현 국제 정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과도 같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한한 도발, 바로 이 세 가지 국제사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힌 푸틴이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일으킴에 따라서
푸틴에 대해서는 ICC가 제가 ICC 위원장을 만나서 이 푸틴을 제소해야 된다. 푸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ICC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 만약에 푸틴이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침략 전쟁이 더 쉽고 더 자주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북한의 김정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독재자의 오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실제로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적 밀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살상용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고,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러시아가 거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모니터링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금 현재 2년간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미국, 일본과 함께 활동하게 돼 있고, 이 3국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에서 이 제재 이행의 효율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6월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청을 받아서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세계 원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안보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그만두고 안보리에서 2번 가서 연설을 한 일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날 북한을 방문해서 러시아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맞는 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아주 매우 강한 군사적인 조약이다.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러시아가 또 북한이 상호 단기적 필요에 따라서 급조된 편의적 동맹의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효용이 없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어떻게 보면 한시적 동맹 아니겠느냐. 한미 동맹과 같은 영구한 이런 동맹과는 그 가치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물론 러시아 북한 간의 조약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그 삼각 동맹을 완성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북한 사이의 관계일 뿐이다 라는 말로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날 한중 간의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2+2 대화를 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아주 삼각 동맹으로 다 이렇게 너무 막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은 좀 이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심할 필요는 또 없다. 주의는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은 러시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여러 가지 이익적인 이러한 관계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만약 훼손시킨다면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소위 저항의 축과 이란의 직접 개입 여하에 따라서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에너지 공급망의 위기를 초래해서 우리 경제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많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희생되는 등 참상이 이어짐에 따라서 인도주의를
복원하라는 국제사회 요구가 아주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전쟁 그만해야 된다, 하마스와 그만 싸워야 된다고 많은 그 격렬한 시위를 정부를 향해서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조속히 휴전에 합의하고 국제사회는 두 국가 해법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 두 국가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같이 잘 사는 것, 그러니까 평화와 안보를 지켜가면서 살아야 된다. Israeli and Palestinians should live side by side in peace and security. 이런 것이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에 아주 결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양측이 서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제 정세에 가장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난 20세기 말 냉전이 끝나면서 최강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국제정치와 경제를 주도했고 또 자유진영을 동맹과 연계로 단결시켜 왔습니다. 또 중국의 발전을 위한 투자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무역 시스템에도 제도적으로 합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발전이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필요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지만은 중국이 급속히 부상하면서 미국의 이익과 국제 질서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그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소원하게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은 사실은 국가 주도 하에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매진하고 있고 전 세계 64개 핵심 기술 중에서 무려 57개, 57개, 거의 90%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 7개 분야에서만 1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질주는 해당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경제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미중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강 필패, 이것이 이제 나라가 강해지면 반드시 패권을 추구한다, 이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면서도 중국의 패권 추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만 문제를 가지고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국가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원칙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무력에 의해서 대만을 합병시키는 데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은 골이 매우 깊어져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개최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특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미중 간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 사이에 한국의 남북한 간의 관계,
뭐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다. 이런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전 개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식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입장을 얼마나 어렵게 했느냐, 이런 점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리라,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군 장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진짜 우리가 미국의 태도, 또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데 대해서 우리의 국익을 잘 지켜야 된다. 특히 중국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등소평 주석이 돌아가시기 전에 도광양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도광양회. 도광양회라는 것은 너무 미리 손톱을 보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좀 자기들이 숨기고 있는 이런 뭐 손톱이든지 발톱이든지 있을 겁니다. 이 발톱을 보이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중국이 발전하기 전에는 강대국에 대해서 속내를 드러내지 마라. 시진핑 주석 때 완전히 속내를 드러내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미국 대선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중 간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를 끌어들여서 소위 쿼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미국, 호주, 영국 이 오커스를 또 만들었고, 경제 측면에서는 그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그 아태 지역 14개 나라들을 모아서 소위 그 인디언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IPEF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반도체 칩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해서 반도체 동맹인 칩4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 격자형으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작은 그 다자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둑판처럼 여러 가지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많이 짰다. 그 중에 하나도 한국이다. 물론 이 격자형 바둑판에 다 한국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단기적이고 특정 분야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가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결렬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그때 얼마나 김정은은 낙담을 한 거죠.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그러니까 제재의 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소위 그 자력 갱생의 원칙을 김정은이 내세우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위 그 3대 악법, 즉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2021년에 청년 교양 보장법, 그리고 작년에 평양 문화보호법을 제정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아주 되게 하고 있다. 아주 완전히 구축을 해버렸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냉소적인 인식이 북한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소위 그 백두혈통에 의한 권력 세습을 반대하는 북한의 주민들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김정은도 스스로 알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그 악법을 북한 내에 다시 만들었다. 둘째,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 의식하에서 김정은은 자신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북한에서는 4월 15일을 김일성 생일이라고 해서 태양절이라고 해서 지금 70몇 년간 해왔는데 이것을 4.15 경축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전에는 김일성과 자기 아버지 김정일 배지를 달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배지를 없애고 김정은 자신의 배지만 달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다 중요한 북한의 정책 변화는 한국을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다.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다라고 분류하고 나선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 누구도 이제까지 79년 동안 우리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싸우고 있는 전쟁 중인 두 교전 국가의 관계다라고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민족사에 반하고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조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북한은 핵 무력을 헌법에 명기했습니다. 통일과 민족을 헌법에서 빼겠다라고까지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핵을 제외하고는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니냐. 사실 우리는 핵은 없습니다. 핵은 없지만은 한미 동맹에 의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핵의 그 지원을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북한은 핵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거 하나 빼고는 남북한 간에서 비교할 게 없다. 2023년 한국의 GDP는 총 1.7조 달러에 해당합니다. 북한은 230억 달러. 우리나라가 74배의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74배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그 폐쇄적인 퇴행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이고 헌법의 명령이고 대한민국이 성취할 최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79차 광복절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 기조하에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다. 이렇게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내적으로 우리의 내부 역량을 튼튼히 하고 북한 주민에게 자유통일 열망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이 그 핵심입니다. 대내적 성공의 요인을 위해서는 자유통일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사실은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초당적인 협력을 가지면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내부의 힘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자유통일 교육과 북한 인권의 실상도 정면으로 다뤄야 합니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지지라는 대외적 요인입니다. 국가의 자유통일 역량을 정교하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수성에서 기인해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남북한의 통일이 이들나라에게도 큰 이익이다. 이런 점을 인식을 시키고 통일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 번영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파하고 공감대를 이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와 중국과의 그 이해와 공감을 더 넓혀야 된다. 그리고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전략적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북한의 또 작년 무역이 총 27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 98%가 중국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교역이 없으면은 북한은 무역을 할 수가 없는 나라다. 또 중국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조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한중 양자 관계에 유익하고 또 미중 갈등을 낮추는 측면에서도 매우 좋을 것이다. 이런 점을 중국 지도자들에게 부단하게 저도 개인적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중 간 고위급 정부 인사들이 교류와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익수호라는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모호하게 또 실리적으로만 행동한다면 모두에게 불신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교부름 여러분, 이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유번영 통일의 여정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외교부에서 미주국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또 오래 근무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근무하고 미주국장도 하고 그다음에 차관, 장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이 미국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니까 자꾸 미국과 한미 관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 중국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너무 안 쓴다. 이렇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해보면서 미국의 중요성이 얼마나 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느냐. 너무 당연시하고 있다. 한미동맹 당연한 거 아닙니다. 미국이 동맹관계, 전쟁이 났을 때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동맹관계가 몇 나라나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아시아에서 그다음에 나토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전쟁이 나면 미국은 당연히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곤란하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그 관계를 늘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제일 가깝죠. 부부간의 관계도 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지혜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북한과 이렇게 80년을 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이 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국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와 또 인접하고 있고 또 일본과의 관계 등등 이런 나라일수록 우방을 튼튼하게 상호 믿을 수 있는 한미동맹에 조금도 금이 간다든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일본과의 관계도 우리가 좀 잘해야 된다. 과거 역사는 있는 그대로 직시하되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저는 젊은 세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과
공주의 틀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단성 있는 노력이 주요했다. 어떤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소심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한미일의 안보 공조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사실 유엔사가 서울에 있지만은 한국에 있지만은 그 후방사는 전부 다 일본에 가 있습니다. 유엔 후방사의 지원이 없으면 여기는 사실은 어렵다.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 모두 대한민국의 국군을 개척하고 우리 국리민복을 크게 하는 소중하고 역사적인 과업입니다. 국민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 분께서 이제는 좀 더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고 분발해야 된다. 당리 당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 대국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이 국내에 너무 정치 정쟁에 얽매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 이런 그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점을 좀 강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기조연설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논의해야 할 일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제 정세와 더불어서 평화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를 또 해주셨는데요. 소중한 제언들까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큰 인사이트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기조 연설까지 오전 열심히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순서를 소개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자, 이번 순서는 마지막 공연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공연은 아주 의미가 남다른 공연인데요. 앞서 깃발 퍼포먼스와 합창을 선보여 줬던 우리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부채춤 공연으로 오늘 오전 순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부채춤 함께 하시면서 전통춤의 아름다운 매력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리틀 엔젤스 예술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죠. 와, 정말 너무나 아름답죠. 이렇게 멋진 부채춤까지 선물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부채 하나하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했을 때 멋진 그림을 또 만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무대였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큰 울림이 되는 무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역시 듭니다. 자, 이제 저희는 개회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순서로 오늘 함께해 주신 주요 내빈분들을 모시고 사진 촬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내빈들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And our distinguished guests and speakers, please come up to the stage. It's time for commemorative photo session, so please. 네, 안내에 따라서 단상 위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안내 부탁을 드리고요. 네,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실 리틀 엔젤스 예술단 역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공연으로 이 자리를 다채롭게 채워주셨는데요. 자, 주요 내빈분들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죠. 자, 저희 스태프들, 저희 내빈분들을 단상 위쪽으로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